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안의사 김원장입니다. 네, 정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들에 있어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증상들, 잘 관찰해야 되는 증상이나 사인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떠올랐으나 그 중에 제가 순위를 매긴 거죠.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부터 어마어마합니다. 진단명 자체는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백혈병.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고 처음에 진단되는 과정이 아주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기랑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이 되는데 열이 좀 오래 가거나 빈혈이 있거나 창백하거나 멍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한 가지만 나올 때도 있죠. 되게 무서운 건 멀쩡히 아기 때부터 이제 잘 크던 아기인데 이번에 열이 왜 이렇게 오래 가지? 하면서 피검사를 해보거나 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응급실에 있을 때는 들어올 때 초진인데도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끼리는 막 류케미아의 기운이라고 막 했는데 가을 동화 이런 데서 이제 송혜교 씨가 백혈병이었던 거잖아요. 창백하고 힘이 없고 가녀린 느낌의 막 그런 아이들이 감기 걸렸는데 되게 기운 없어하고 요럴 때 검사해보면 결국은 검사는 의심을 해서 하는 거고 피검사에서 이상한 소견들이 보이죠. 백혈구가 너무 지나치게 증식이 돼 있거나 빈혈 수치가 헤모글로빈 떨어져 있고 혈소판도 좀 떨어져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이 모든 피해 조혈 모세포에 약간 악성 변화가 생기면 제대로 되지 않은 세포를 자꾸 만들어서 혈류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검사했을 때 카운트는 엄청 많이 올라가 있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닌 경우들. 백혈병은 혈액암이잖아요. 치료를 안 하면 예후는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네 병원 의사들도 이거는 검사해 보셔야 됩니다 라고 걸러드려야 되는 거고 엄마 아빠가 진단 들었을 때 그날 입원하는 경우도 많고 발열, 창백, 출혈 반점, 멍 요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모야모야 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뉴스에도 막 나오고 뉴스 같은 데 나오고. 모야모야라는 뜻은 일본어인데 연기 퍼프라는 뜻이에요. 1957년에 일본에서 처음 발표가 된 병이래요. 이 원리 자체는 두개 내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서 혈관 조영술을 해보면은 마치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것처럼 혈관의 모양이 정상적인 두꺼운 혈관이 아니라 잔가지처럼 막 있어가지고 이름을 이제 모야모야라고 하는데 포발하는 연령이 피크가 5에서 9세. 그리고 어른일 때 또 한 45에서 49세 한번 두 번의 이제 피크가 있을 수 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혈관이 안 좋은 상태가 쭉 진행이 되다가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생기는 겁니다. 증상도 애기들한테 나타날 때는 떼쓰고 막 엄청 울고 했는데 애가 울다가 기절해. 힘이 한쪽이 쭉 빠지는 것 같아. 잦은 코피가 난다든지 요런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뜨거운 거 우리 막 먹을 때 막 불잖아요. 그런 행위를 여러 번 하고 나면 아니면 멜로디언을 불거나 리코더 불거나 그러면은 한쪽 힘이 빠지는 것 같다. 요런 거는 사실은 모야모야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힘이 빠지는 건 뭔가 이상해. 한쪽으로만 특히나. 이게 양쪽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쪽으로 많이 온다고 해요. 저는 사실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거는 금쪽이에 나온 아이를 한번 보고 엄마가 저걸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보면서 저는 그냥 저 모야모야가 이렇게 시작을 하긴 했거든요. 떼부리는 아이들은 떼부리다가 잠들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너무 잦다거나 울면서 막 뒤집어지는데 늘 기절로 끝나. 전신의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아. 이러면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력이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집안에 그런 환자가 있는데 우리 애가 그래? 그러면 무조건 검사를 해보는 게 좋아요. 의심은 증상의 시작으로 하고 MRI를 먼저 찍어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확진은 뇌혈관 조영술을 해야 되고 어른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된 다음에 검사를 하다가 이 모야모야였구나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건, 사고까지 연결이 안 되고 알았다. 그러면 치료는 수술이 1번이던데요. 혈관이 막혀 있으니까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뚫어주는 그게 중재가 됐든 그 인터벤션이 됐든 수술이 됐든 그렇게 해서 피를 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세 번째, 레티노블라스토마. 안구에 나타나는 암이에요. 사실 영유아 검진할 때 다 한번 보긴 하거든요. 사진을 찍었는데 한쪽 눈만 색깔이 이상하게 찍혀요. 막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쪽에 하얗게 반사되는 것처럼 되는 눈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조금 이상한 걸 수 있어요. 소아에서 안구에 올 수 있는 가장 많은 암이에요. 유병률은 아주 높지는 않은데 10만 분의 1인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소아 눈에 생기는 암 중에는 1등.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보기 어려운 질환은 아니에요. 꽤 있어요. 증상은 아이들한테 생기니까 얘가 안 보이는지 보이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빛 반사에 의해서 하얗게 되는 부분들이 보여요. 되게 가까운 사람 중에 있었어요. 그 당시는 되게 옛날이었거든요. 나 아주 어릴 때. 전혀 모르다가, 왜냐면 시력이 한쪽이 아예 안 나오는데도 애는 그거에 적응해버려가지고 한 5살, 6살 될 때까지 뛰어놀고 뭐 점프 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어느 날 아빠가 딱 보게 된 거예요. 뭔가 양쪽이 컬러가 다른데?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됐고, 예후는 좋지 않았습니다. 양쪽의 안구가 색깔이 다르다거나 이렇게 확인되는 거네요. 맞아요. 집에서 볼 때는 물론 빛을 비춰 보셔도 되는데 사진 찍을 때 조금 더 확연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카메라 워낙 많이 찍으니까. 그리고 영유아 검진에 가면은 동공을 한번 보거든요. 라이트로. 그럴 때 혹시라도 이게 이상해 보인다, 양쪽이 다르게 보인다 하면은 지체하지 말고 안과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 자체는 시력도 문제지만 어쨌든 암덩어리가 계속 자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쪽을 수술적 치료를 하거나 적출을 해버리고 그냥 의안을 넣어주고 한쪽 시력으로 살아가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무서운 케이스들도 많더라고요. 저렇게 될 때까지 왜 안 갔지? 막 이런 느낌의 사진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굉장히 사망률이 높았대요. 치료 방법은 레이저 치료도 있고 항암 치료, 또 뭐 냉동 치료 이런 것도 있기는 하고, 저는 주로 항암 치료하는 애들을 봤던 것 같아요. 마지막, 제가 준비한 마지막은 또 이때쯤 되면 꼭 제가 잔소리하는 게 있죠. 독감 편 찍을 때마다 막 엄청난 공포를 드리잖아요. 꼭 맞으라고 하고 이거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큰 병원에 있을 때는 독감으로 잘못되는 케이스가 올해는 얘구나 라고 막 하면서 보게 돼요. 뭐 대부분은 사실 독감이 꼭 약을 먹어야 낫나요? 아니면 약 안 먹어도 앓고 나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좋아지는 케이스에서는 심근염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그냥 삽시간에 안 좋아지는데 다 약을 쏟아 붓는단 말이에요. 심근염까지 가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 막 해. 뭐 혈압이 떨어지면 승합제도 써보고 다 하는데 그냥 마치 내 갈 길을 간다처럼 안 좋아지는 경우가 꼭 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에서 그해 독감 접종을 안 했다가 많아요. 그러니까 접종을 하는 거는 독감을 안 걸리게 한다라기보다는 걸렸을 때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을 먼저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독감을 꼭 강조하고 싶어서 마이오카타티스를 넣고, 심근염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에 생기는 염증이죠. 그래서 꼭 뭐 독감 때문이 아니라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성 물질, 면역 체계 이상 이런 거에 의해서도 다 심근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뭐 치료는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독감에 의한 심근염 매년 꼭 있다. 어른들은 사망도 꽤 많다. 그래서 꼭 접종 꼭 하시고, 어른 아이 알 거 없이 이제 막 시작하거든요. 요게 아마 방송 될 때쯤에 독감 접종이 시작일 거니까 그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병이 아니라 증상, 집에서 엄마 아빠가 확인했을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유심히 잘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윙잉 스카플라, 날개뼈가 신경마비에 의해서 들어 올려지는 그런 상태에 대한 건데요. 견갑골이 흉곽에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한쪽 견갑골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이 들어 올려지는 경우, 아니면 뭐 아랫면이 들어 올려지는 경우,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손상을 받는 게 상완신경총 손상 중에 한 타입인데, 거기에 손상을 입으면 견갑골이 이렇게 한쪽이 빠지게 돼서 뒤에서 보면은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요거를 체크해보는 방법이, 첫 번째는 벽을 이렇게 밀어보게 하면 돼요. 상의를 펴고 벽을 밀어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쪽에 견갑골이 이렇게 빠지게 돼요. 두 번째는 팔을 이렇게 90도로 들어보게 되는데,
여기 살짝 저항을 줘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쪽에 견갑골이 이렇게 들려보게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양쪽 견갑골이 좀 이상한데? 애기가 좀 한쪽이 비대칭인데?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 실제로 신경마비가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더 이상해보면 일단 병원에 가셔서 더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 신경의 마비는 주로 왜 생기나요? 원인이 너무 많아서 뭐 컴프레션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뭐 스포츠 손상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거나 루트에서 어떤 손상이 생기는 거예요. C3, 4, 5 이 정도 루트에서 생기는 상완신경통 손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어 사인. 요거는 조금 더 어릴 때 많이 확인이 되는데 아기가 누워있거나 일어날 때 상지를 엄청나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 앉아서 팔은 뭐 한쪽으로 이렇게 짚고 일어난다거나 이러는데 두 팔을 이용해서 땅을 짚어서 이렇게 몸을 시옷자처럼 만든 다음에 무릎에 손을 짚고 이렇게 일어나는 그게 고어 사인인데 보통 뭐랑 연결되는지 아세요? 근위축증. 맞죠? 근육병이에요, 결국은. 큰 근육들에 힘이 빠져서 그런 게 제일 먼저 이제 티가 나는 거거든요. 진행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사인이 있으면 빨리 뭐 근전도나 근육 조직 검사 같은 걸 해봐야 됩니다. 아기가 일어나는 패턴이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다.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엎드려서 양손을 써서 일어나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무릎을 짚고 일어난다. 이런 게 있으면 신경학적 검사를 한 이후에 근전도라던가 다음 스텝으로는 뭐 근육 생검이라던가 이런 걸 해서 큰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걸 듣고 너무 애기 엄마들이 걱정하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막 발걸음을 떼는 친구들은 그런 애들은 아니지. 걸어 다닐 만한 나이죠, 원래. 그래야 되는 나이인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너댓 살 되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트렌달렌버그 사인. 엉덩이가 한쪽으로 빠지면서 휘청거리는 걸음이에요. 그래서 골반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요. 골반을 외전, 특히는 근육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육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손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신경이 마비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엉덩이 근육 중에 다리를 바깥으로 이렇게 벌리는 이런 근육이 있어요. 보행할 때 보면은 다리가 땅에 닿아 있잖아요. 닿아 있는 다리가 있고 이렇게 스윙 떠 있는 다리가 있는데 떠 있는 다리에서 다리를 벌려주는 힘이 골반의 이런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는 힘이거든요. 오른쪽 다리에 힘이 약하면 골반이 반대쪽이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신경의 문제 혹은 오른쪽 그 둔근에 문제가 있으면 걸을 때 왼쪽 둔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상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게 되는, 그래서 몸이 이렇게 휘청거리게 되는 그런 걸음이 있게 되겠습니다. 아기가 걸을 때 이렇게 휘청거리거나 골반의 균형이 너무 안 맞아 보인다 이러면은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양쪽으로 휘청거리는 것도 있거든요. 양쪽 다 문제가 있으면 골반이 이렇게 걸어요. 웨들링 게이트라고 하는데 보행 시에 골반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게 실제 신경 문제일 수도 있고 둔근이 너무 약해서 기능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건 좀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애들이 걸을 때 골반이 너무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별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체크가 필요한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찜찜한 증상이 있거나 사인이 있으면은 병원에 오셔서 같이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네병원 안에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